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김범준 지음.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말투는 버릇이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 이상으로 내용도 중요하다. 아무리 존댓말로 형식을 갖춰 말해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다면 불쾌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해도 더듬더듬 자신 없이 말한다면 설득에 실패하는 말하기가 될 것이다. 말의 내용은 곧 뜻이다. 말의 형식은 곧 행동이다. 말의 뜻과 행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말의 뜻과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할 때만 대화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말의 뜻과 말의 행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졌다. 말의 뜻과 말의 행동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된다. 말의 내용도 말의 형식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으면서 내용과 형식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말투가 바로 그 해결책이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뜻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말투는 버릇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버릇을 보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짐작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급한 말투, 더듬는 말투, 느린 말투, 꼼꼼한 말투 등 말을 하는 버릇으로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만 믿고 말투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를 포기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말투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투를 달리해야 함을 말한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투, 우더른과 아랫사람을 대할 때의 말투, 연설장에서 강사로서의 말투 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말투는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무대에 가수가 있다. 가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표정과 목소리다. 표정으로 노래의 뜻을, 목소리로 노래의 형식을 적절하게 보여줘야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아이들과 놀 때, 카페에서 연인과 함께 할 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각 상황마다 말투는 달라야 한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사람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나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떠올려보자. 당신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세상을 향해 총질만 해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말투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개저씨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개와 아저씨의 합성어로 주로 여성이나 약자에게 갑질하는 중년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얘는 수도 없이 많다.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 남자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말끝마다 어디 여자가? 라는 폭언을 내뱉는다. 개저씨의 전형적인 예다. 지하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하며 욕하는 아저씨, 역시 개저씨다.
개저씨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말투다. 말의 버릇이나 모습 때문에 일순간 개저씨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젠틀맨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최우선 과제는 바로 자신의 말투를 살펴보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말투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아저씨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호감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호감형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면 말투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워보자. 대화를 지배하는 것은 내용이 아닌 말투다. 한 벤처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의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낙서를 하고 있는 부하 직원을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단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딴짓을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라는 무시의 표현과 다름이 없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국 분노에 이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잘못된 사례다. 부하 직원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끄적대고 있었을 뿐인데 왜 저러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말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았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례들 찾아보면 너무도 많다. 그러나 당신의 비언어적 행동이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배나 더 강하게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무려 8배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중 하나로 엘버트 메라비언의 메라비언 법칙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93%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38%는 목소리, 나머지 55%는 몸짓이다. 자, 이제 앞에서 회의 시간에 무의미한 낙서에 몰입하던 부하 직원을 머리에 떠올려보자. 상사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배가량 더 강하게 관심 없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모두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또 정신없이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느라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대화의 내용보다는 말투가 상대방에게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말이 안 통해 죽겠어 라고 말한다. 신경 쓰기 귀찮아서, 조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다 보니 실수는 반복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관계마저 위태위태한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투부터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말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절대 대화의 주인공, 대화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논리, 정확한 문장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화의 성공 열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착각이다. 논리와 내용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용보다는 말투가 대화의 모든 현장을 지배한다. 이제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말투, 강요하는 말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는 버려야 한다. 사랑과 공감 가득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대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아지는 말투. 상대의 신뢰를 얻는 덕분에.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때문에다. 특히 직장에서 때문에를 잘 사용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 현장이라면 어떨까? 때문에라는 용어가 과연 대화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말투일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문에를 남발하면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문에를 사용하면 더더욱 책임 회피하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길 수 있다.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쉬우며 자신의 보호가 최우선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아시아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를 일군 에어아시아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우명이 3개가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지 말자. 이다. 에어아시아를 설립한 것도 영국 유학 시절 품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이다. 당시 항공료가 너무 비싸 고향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해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의 말에서 때문에를 찾아봐라. 없다. 대신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바로 덕분에다. 그의 성공에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비결이 있었다. 덕분에란 표현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단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